안녕하세요. 노트북을 구매하기 전에 한 번쯤 찾아보게 된다는 여기는 말방구 실험실입니다. 오늘은 에이수스의 최신형 라라랜드 조합의 게이밍 노트북 ROG 제피러스 G14 2022 모델을 준비해봤습니다. 올해 1월 CES를 통해 공개된 젠3 플러스 아키텍처 기반의 램브란트 라이젠 9 6900HS 프로세서와 AMD 라데온 6700S를 장착한 최신형 게이밍 노트북인데요. 올해부터 에이수스는 ROG 게이밍 노트북 전 라인업에 내장 그래픽과 외장 그래픽을 분리하는 먹스 스위치를 기본 탑재해 최대 10%의 GPU 성능을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과연 이번 노트북은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고고고! 자, 오늘 준비한 제품은 앞서 소개해드린 에이수스 ROG 제피러스 G14 2022 모델이 그것입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마그네슘, 알루미늄 합금 바디로 마감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는데요. 리뷰 모델 색상은 문라이트 화이트 컬러입니다. 문라이트 하면 마블의 그 문라이트? 제품 상판에는 좀 독특한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일단 왼쪽 하단에는 물리기상 증착 공정을 통해 제작된 프리즘 ROG 명판이 달려있고 우측에는 이런 식으로 타공된 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에이수스에서 말하는 매트릭스 디자인이 완성됐는데요. 정밀한 CNC 밀링 공정을 사용해 표면에 총 14,969개의 천공을 생성했습니다. 여기에 1,449개의 미니 LED를 넣어 이미지나 애니메이션을 띄울 수 있게 했는데요. 특히 오디오 재생에 맞춰 게이지를 표시한다거나 배터리 정보를 표시하는 등 다양한 개인화, 커스터마이징까지 가능합니다. 나만의 개성을 뽐내고 싶으신 분이라면 이만한 노트북이 없겠죠? 노트북에 스티커를 붙이는 것보다 이렇게 LED를 사용할 수 있다면 어디서든 주목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면부 역시 정밀 가공을 통해 공기 흐름이 원활하도록 통풍구를 배치해뒀는데요. 제품의 사이즈는 312mm, 227mm, 두께는 19.5mm, 중량은 1.72kg으로 제작됐습니다. 1.95mm의 얇은 두께와 2kg 미만의 무게를 갖춘 노트북이지만 라이젠 9 6900HS 프로세서와 AMD 라데온 RX 6700S를 탑재했습니다. 램은 DDR5 4800MHz를 지원하는 32GB 듀얼 채널, 스토리지는 1TB 용량의 PCIe 4.0 기반의 NVMe SSD를 탑재해 상당히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자랑했습니다. 그런가요? 이번 노트북의 프로세서 성능은 어떨까요? 그래서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시네벤치 R23을 통해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테스트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 멀티코어 점수뿐만 아니라 싱글코어 점수 역시 높은 점수를 보여줬는데요. 최근 에이수스는 증기 체인버 방식의 히트싱크와 썸멀 컴파운드를 금속성 소재인 리퀴드 메탈로 도포해 열전도 효율을 높이는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높은 성능을 발휘하면서도 보다 안정적인 온도 유지와 함께 스로틀링을 최대한으로 억제할 수 있게 됐는데요. 내장 그래픽과 외장 그래픽을 분리하는 먹스 스위치를 기본 탑재해 최대 10%의 GPU 성능이 향상됐을 뿐만 아니라 CPU와 GPU 중 부하가 많이 걸리는 쪽으로 실시간 전력을 더 보내서 보다 높은 성능을 낼 수 있게 해주는 전력 배분 기술인 스마트 시프트 맥스 기술이 사용됐습니다. 이를 통해 최대 100W의 전력을 그래픽 카드에 밀어 넣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라데온 내장 그래픽과 외장 그래픽을 유기적으로 전환해 배터리 수명을 높이는 스마트 시프트 에코 맥스 기술과 CPU와 GPU 사이의 병목 현상을 최소화해 성능을 끌어올리는 기능인 스마트 액세스 메모리 기술 또한 빠짐없이 탑재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것과 같이 라라랜드의 조합을 잘 살린 노트북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그래픽 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3D마크 벤치마크로 테스트해봤습니다. 다이렉트X 11 기반은 물론 다이렉트X 12 기반 그리고 레이트레이싱 성능까지 전반적으로 높은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뿐만 아니라 업스케일링 기술인 FSR 또한 사용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FSR 기술은 시각적 효과는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성능 저하는 최소화하는 기술로 최근 출시되는 수많은 고사양 게임들이 레이트레이싱 기술을 적용하는 만큼 그에 맞는 꼭 필요한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라데온 버전의 DLSS라고 하면 이해가 빠르겠죠? 그럼 이번 노트북으로 게임은 어디까지 돌아갈까요? 그래서 총 3개의 게임을 테스트해봤습니다. 갓 오브 워의 경우 높음 옵션 FSR은 성능 모드에서 온오프 프레임을 비교해봤는데요. 실제 플레이 환경과 시네마틱 컷신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FSR 오프 상태에서는 최소 44, 평균 50, 최대 62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FSR을 활성화한 상태에서는 최소 36, 평균 70, 최대 140프레임을 보여줬는데요. 두 번째 게임은 파크라이 6를 울트라 옵션 DXR 활성화 기준으로 게임 벤치를 돌려봤습니다.
FSR 오프 상태에서는 최소 28, 평균 51, 최대 62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FSR을 활성화한 상태에서는 최소 60, 평균 75, 최대 105프레임을 보여줬는데요. 세 번째 게임은 호라이즈 제로 던을 최고급 품질 옵션에서 벤치마크 모드로 테스트해봤습니다. 그 결과 FSR 오프 환경에서는 최소 40, 평균 67, 최대 102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FSR을 활성화한 상태에서는 최소 57, 평균 107, 최대 184프레임을 보여줬는데요. 고사양 게임을 울트라 옵션에서 플레이를 해본 결과 확실히 FSR을 활성화했을 때 극적인 성능 향상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FSR 기술의 경우 게임이 해당 기능을 지원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다양한 게임에서 FSR 기술을 지원한다고 하니 좀 더 기대할 만하겠죠? 이외에도 보편적인 AAA급 게임들 역시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노트북의 디스플레이는 14인치 사이즈의 WQXGA 해상도 16대 10 비율을 지원합니다. 특히 DCI-P3 세격 100%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120Hz의 고주사율과 3ms 응답 속도, 거기에 AMD FreeSync 프리미엄을 지원합니다. 밝기는 최대 500니트로 윈도우 노트북들 중 몇 안 되는 최상위급의 패널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팬톤사 인증 및 돌비 비전도 지원하는데요. 따라서 게임은 물론 영상 및 이미지 편집 작업을 하기에도 괜찮은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FHD 해상도에서 게임을 즐긴다면 앞서 테스트한 것보다 더 높은 프레임으로 게임을 즐길 수도 있겠죠. 상단에는 720p IR 통합 카메라를 적용해 윈도우 헬로를 통한 보안 기능 역시 사용 가능합니다. 최근 추세에 맞게 듀얼 어레이 마이크는 물론 AI 기반의 노이즈 캔슬링 기능 또한 빠짐없이 들어갔는데요. 뿐만 아니라 에르고 리프트 힌지를 적용해 상판을 열면 이런 식으로 하판이 들려 공기 흐름을 보다 원활하게 만들어 냉각 효율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각도가 높아지다 보니 키보드 타이핑을 하기에도 더 편리했습니다. 키보드는 텐키리스 타입, 당연히 RGB 백라이트는 물론 화이트 단일 백라이트도 지원합니다. 오버스트로크 기술과 N키 롤오버를 지원하기 때문에 게임을 즐기는 유저에게 반가운 구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터치패드는 유리 표면 처리된 윈도우 프리시전 인증 제품이라 마우스 없이 기본적인 작업을 하기에는 큰 불편이 없었습니다. 특히 스피커가 마음에 들었는데요. 돌비 애트모스 기술의 가상 5.1.2 채널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듀얼 스마트 앰프 우퍼가 포함된 쿼드 스피커를 통해 윈도우 노트북 중에서 꽤 만족스러운 사운드 품질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고품질의 디스플레이와 사운드를 통해 넷플릭스와 같이 OTT 서비스를 이용하기에도 괜찮았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76W시로 일반적인 웹서핑과 영상 감상 용도로 사용하면 8시간 정도는 충분히 사용 가능했는데요. PD 충전 역시 지원할 뿐만 아니라 먹스 스위치를 통해 하이브리드 그래픽 설정을 지원하는 만큼 고사양 작업 환경이 아니라면 240W 사양의 어댑터를 굳이 소지하고 다니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겠죠. 물론 게임을 한다면 무조건 전용 어댑터를 챙기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최신 노트북답게 와이파이 6는 물론 블루투스 5.1을 지원합니다. 전용 소프트웨어인 ASUS 아머리 크리에이트를 통해 노트북의 다양한 설정을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입출력 포트를 보면 두 개의 USB 3.2 Gen2 타입 A 포트와 USB 3.2 Gen2 타입 C 포트, 풀사이즈 HDMI 2.0 B 포트와 UHS 2 규격의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오디오 콤보 포트까지 자리하고 있어 자체 포트만으로 외부 디바이스를 연결해 사용하기 적당했습니다. 자, 오늘은 ROG 제피러스 G14 2022 노트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4인치 초경량 게이밍 노트북으로 휴대성과 성능 사이에서 밸런스를 잘 맞춘 노트북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매력적인 디자인과 도트 매트리스를 통해 개성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와 같은 크리에이티브한 소비자에게 어울리는 모델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모니터는 크게 램은 많이 하드는 못해먹겠네. 맨날 똑같은 거 더 이상 못하겠어요 스승님. 도대체 언제 전설의 컴퓨터 구매 비법을 전수해 주시는 거죠? 이제 너에게 이 비법을 전달해 줄 때가 온 게로구나. 바꿔라. 아니 이건 노트북도 말방구